이재명 정부가 7년간 빚을 갚지 못하는 악성 채무자들의 빚 5천만 원까지 탕감을 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도덕적 회의를 부추긴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욕을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키우는 언론도 많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난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련해서 생각을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 이 뭐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한 게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솔직히 좀 불만이었어요. 왜 악성 채무를 다 갚아줘?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조금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말을 딱 듣고 완전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 5천만 원까지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세금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 네, 네, 그지? 네. 아니야. 아니에요? 자, 5천만 원 탕감해 준다며. 아닙니다. 자, 요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전문가가 있으니까. 네.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지선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이지선이 7년 동안 5천만 원을 안 갚아. 네. 그리고 이지선은 삶이 엉망이야. 네. 갚을 가능성도 없어. 신용 불량자가 완전 돼버렸어. 갚을 가능성도 없어. 네. 그러면 이 은행은 5천만 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잖아. 네. 그래서 이것을 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데서 이 부실 채권을 야 은행 5천만 원? 야 어차피 그거 못 갚잖아. 너 못 받잖아. 그러면 내가 그 5천만 원짜리 채권을 한 10만 원에 살게 해줘. 산다고? 그러면은 그 10만 원에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탕감하는 거야.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전체의 부채 금액, 캠코가 아니라 캠코. 발음 정확하게. 캠코. 네. 캠코 약간 설마 펜코가 사주겠습니까? 지금. 네. 펜코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없죠. 캠코. 네, 캠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서 이번에 4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의 채무 비율은 그러니까 금액은 뭐냐면 훨씬 더 금액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부분 명수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정확한 113만 명.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채무의 일부만 사실은 일종의 상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은 어쨌든 이게 상품이잖아요. 네.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상품을 판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상환이 안 된 거를 감안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해 놔요. 이미 처음부터. 대손 충당금이요? 예, 그렇죠.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은행은 벌써 예비를 해 놔요. 근데 실제로 그게 실현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권들을 다 묶어서 팔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게 판다는 거야. 그렇죠. 그 기관들은 뭐냐면 그걸 싸게 산 다음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지선이 5천만 원을 은행한테 빌렸어. 근데 이 은행은 받을 여력이 없어. 못 받아. 얘가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줄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조폭이 은행한테 그 5천만 원짜리 그 채권 그 1,000만 원에 내가 살게. 1,000만 원에 사가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막 주리를 틀어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아. 네. 그렇죠. 그럼 대박 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감면하고 탕감해주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탕감 조건도 사실은 명확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이게 이제 조합되는데 중위소득 60% 이하고 처분 가능 자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 100% 탕감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80% 감면해주는 그 부분은 뭐냐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이 정도는 80% 감면해 준 다음에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들은 같이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은행이라든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 못 갚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 지점이 저는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그 얘기를 사실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그런 수요자들을 만나봐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한번 알아봐라. 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예,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은 열받는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날 테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너네 같으면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거냐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본인들도 이해할 것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실무자한테. 네. 그 장면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그거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래? 그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사실 궁금했을 텐데.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근데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너무 좋아해. 공무원이 너무 좋아해. 잘하셨습니다. 네. 예,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은 감면, 어려우신 분들은 채무 조정 이렇게 했고요. 성실 상환자분들의 불만 이런 거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그동안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언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이번에도 그 사실 주택 대출 관련 정책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꽤 들어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잘하셨고요. 이제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현장에서는 잘 체감을 못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걸 할 수 있겠냐 하고 싶으냐를 꼭 물어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소위 수요자 중심 행정인데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들 한번 다 모아가지고요 집단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는 이유 다 이유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보고 좀 뺏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필요로 한 게 뭔지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해가지고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예. 별도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야, 공무원들 대단하네.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분은 제가 직접 뵈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네. 같이 아니 만나요. 아까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네. 이번에 그 대출 규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랑 다 만나서 우리가 했었다는 그 전문가가 이광수입니까? 야, 그래. 어쨌든 이제는 이 부채 탕감 문제에서 아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할 때 경제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려면 기본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무임승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런 조건에 들어가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냐면 그럼 7년 동안 한번 해보실래요? 그건 뭐냐면 이런 도덕적 해이, 이런 조건이 맞춰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이건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네. 수많은 보수지라든지 심지어 경제학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얘기한다? 교과서를 다시 한번 봐라. 아니, 거짓말이지.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똑똑하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승차가 돼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무임승 돈 안 내고 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게 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다고 칠게. 네. 그러면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러면 5년 동안 자기가 알바도 못하고 하면서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본다는 거야. 그럼요. 그렇죠. 카드값 하루만 밀려도요. 미친 미친 듯이 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고 독촉하고 제 장난도 아닌데 네. 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7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럼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는다는 거야. 네.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원적으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5페이지 자료 5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5번. 결국엔 이 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팬데믹이었거든요. 아, 네, 코로나19 코로나. 때 사실은 특히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을 닫게 하지 않습니까? 영업 시간도 제한하고 강제로. 예, 그러면서 영업을 못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데 대출을 그래서 증가시키면서 맞아요. 참으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비율로 지원해줬고 그 차이를 어떻게 했냐? 개인이. 대출 받아서 네. 버티라 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공적인 목적을 통해서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은 희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진짜
진짜 그건 아닙니다. 배째라지 그게. 그건 왜 정치하고 정부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안 하려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지어줘. 그래서 네. 우리가 정부를 믿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따르지. 믿고 따르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주면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렇지. 누가 전쟁 나오는데 가서 싸우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70억 자산가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좀 돌아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서글프다고 전 말할게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항상 비난할 때 서민들 서민을 운운하면서 자꾸 얘기해요. 어. 전 윤석열이 계속 서민을 얘기한 것도 정말 화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어받아서 또 서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 먹히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가장 이게 논리가 뭐냐면 자 대출 규제로 쉽게 말해서 투자나 투기로 집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같이 볼게요. 네. 이게 4 네, 4번 주진우 페북입니다. 대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대출 규제에서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면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거고 그럼 서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결국엔 서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풍선 효과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럴듯해.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 많이 사는 사람들이 그럼 전월세 물건이 줄어든다. 그럼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받는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집 사는 사람이 주는 거랑 전세랑 월세가 올라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얘기한 거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면 네. 전월세로 물건을 많이 내놓을 거라는 얘기죠. 자기가 안 살고 세를 누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전월세 물건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얼핏, 얼핏, 약간 맞는 것 같아. 얼핏, 그런 거 아니에요? 얼핏 맞는 것 같아. 이거. 자, 근데 한번 이건 근데 산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논란을요 전문가들도 하고 있어요. 전문가도 해. 심각합니다. 맞아요. 오늘 한국경제도 살싸면서 보니까 풍선 효과가 지금 우려됩니다. 막 어떤 아저씨 나와서 얘기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들도 뭐냐면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전월세 시장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삽니다. 네. 투자로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집을 삽니까? 누군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투자로 사요. 네. 전세 공급이 증가합니까? 아니지. 이미 그대로지. 시장에 있는 아, 거잖아요. 있는 거야.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말장난이라고. 전세금은 그 대신 올릴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안 팔 거 전세 계약할 때 이 사람들이 집을 못 파니까 가격을 올려서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전세 계약 기간은 못 올리고 그게 내가 다주택자가 사든지 이미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든지 전세금에 대해서 변동 원인이 서로 똑같은 거죠. 뭐냐면. 이게 말장난이니까 네. 이게 네. 조금 헷갈리는 왜냐면 거야. 이게 뭐냐면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다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안 사. 그러면 이 아파트는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 그대로 있어요. 있죠. 만약에 다주택자가 안 사잖아? 그러면은 다주택자 A가 안 사, B가 안 사, C가 안 사. 그럼 서로 안 사. 가격이 떨어져. 그럼 내가 사. 그렇지. 필요한 사람이 그럼 내가 사겠죠? 싸게 사 오히려. 그렇죠. 근데 만약 최욱 씨가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누군가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서 그러면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욱 씨가 그 집을 사면서 뭐가 생겼어요? 전세 공급이 생겼죠. 살고 계신. 내가 살고 있는 그렇죠. 전셋집 있잖아. 시장 차원에서 지금 재고 시장에서는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요 말장난으로 하는 거라고. 이거를 진짜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이거 진짜 웃기는 논리야. 이건 산수거든요. 이해하셨죠? 뭐냐면 자 누군가 이미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있다고요. 새로운 다주택자가 사든 투자 목적으로 이미 갖고 있던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그러면은 전월세가 폭등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 이것 그것도 말도 때문에 안 오르는 돼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급이 줄어서 건설되는 게 줄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이 돼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오르지. 다주택자가 사든지 말든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고. 지금 근데 주진우 의원이나 보수 언론들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 공급은 다주택자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공급을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게 아니야. 이미 공급되어 있다고. 그렇죠, 이 사람들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 오윤혜죠.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저 똑똑한 게 아니라 산수야, 이거는 산수야. 이거는 산수야.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야. 아니 이미 아파트는 다 지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화내지 말고. 네. 답답하네, 재고 진짜. 시장 그러니까 왜 이런 논리가 들어오냐면 그래서 무주택자 당신들 이런 규제 좋아하지 마. 그래서 더 화내야 돼. 이런 식으로 논리가 구성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 사든 두 채 사든 전월세 가격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네. 네, 그거는 뭐냐면 이미 재고 시장에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세자금 대출에도 이 6억 규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 살 때만요. 아, 전세자금은 상관없어요? 전세자금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계속 줄일 예정인데 직접적으로 영향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다주 대출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계속 해줘서 최근 10년간 전세 대출이 거의 200조 원, 100배가 증가했어요. 네. 와. 그런데 그 전세 대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행이요. 어디로 갔는데? 어디가? 아니 전세 대출을 받아서 네. 집주인한테 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은 그걸 받아서 또 집을 산다든지. 그렇지. 그래서 시장의 불안, 즉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이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과감하게 이 전세 대출도 줄이겠다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당장 보면 임차인들, 특히 전월세 사는 사람들, 야 전세 대출 줄인데 큰일 났어. 그러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집값과 전세 가격은요 정확하게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오르는.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도 무슨 얘기냐면 전세 대출이 줄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안정에 도움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전세는 우리나라에밖에 없다는데 이 전세는 좋은 제도예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는데 견인하고 있죠. 그렇죠. 아, 예. 올리는데 예. 그럼 별로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좋은 건데 뭐냐면 사실은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차인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서로 밸런스가 맞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그동안 과잉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많은 갭 투자들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세로 레버지를 일으키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전세 사기요. 전세 사기.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진짜 문제야. 혼내야 돼요. 그렇죠. 어. 내가 가진 자산이 전부 다 전세인데 그거가 아. 사기당하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사실 용기를 낸 거예요. 네, 용기 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은 줄이지만 집값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줄게요. 대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감내해 보시죠. 어. 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네. 사실 저는 여론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게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굉장히 합리적 판단이 있어야지 여론이 좋을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참 시장이 지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일시적일까 봐.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 무슨 숫자가 얘기냐면, 나와줘야 돼. 자, 내가 나 인내할 거야. 나 조금 괴로워도.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미 있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표를 보여주세요. 제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집값이 예, 1번을 보시면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1주 만에요. 예. 일주일 만에? 놀랍죠. 와, 예, 진짜요? 6월 네 번째 주 정책이 나올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114 기준으로 해서 0.5%가 올랐는데요. 주간으로 드디어 7월 첫째 주에 0.0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 0.54가 올랐는데 0.02는 너무 조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추세가 중요하니까. 추세. 아, 추세. 그리고 그러니까 이 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사진으로 보면 분홍색이 오른 거고 네. 파란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오른 지역은 좀 내려가고 지방은 좀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건 너무 좋은 거네. 그렇죠. 우와. 방향성이 조금씩 아. 잡히고 있는 거예요. 오. 그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뭐냐면 자 수도권의 부동산은 과열됐고 네. 지방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도 좀 사주고 예. 의미 있는 부양 정책이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시장에서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야, 보여주는 이건 거예요. 신기하네. 네. 오. 그래서 정확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치로 일단 보여주고 있다. 네. 두 번째는 거래량도 중요한데요. 거래량.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네. 6월 27일 날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6월 27일.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하루 동안 389건이 거래됐는데 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과열된 게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 국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막 패닉해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서 조금씩 이제 진정하고 시장도 보기 시작했고 아.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걸 지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얼만큼 떨어지는 게 적정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이게 너무 다도 상대적이라 그런가? 대략적으로 평균 내가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대략 뭐 7%가 떨어졌다, 뭐 몇 프로가 떨어졌다. 그때쯤 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지표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고 가정하면 네. 그중에서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6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에요? 100채 중에 6채요? 그러니까 100채 중에서 내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하고 아.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6채밖에 채. 되지 않는다고요. 그 정도로 너무 그만큼 너무 집값이 너무 높다는 비싸다는 거예요. 거예요. 아.
이게 저는 평균적으로 몇 채 정도를 보고 있냐면 최소한 25채 정도요. 아, 25채. 예. 100채 가운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리한 대출도 안 일으키고 조금 이게 집을 사는 걸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이런 건 때문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100채 중에 25채 정도가 그거다. 이거는. 이분이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주택금융공사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주택 수가 되려면 지금의 주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022년도 수준으로 집값이 돌아가야 됩니다. 2022년도 수준 22년. 집값이 하락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면 네. 한 15채에서 20채 정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나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고 오. 봅니다. 왜죠? 그런데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솔직히 문제인 거죠. 뭐냐면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문제일 수 그것도 있어요. 문제야. 그렇죠. 예, 혼란이 발생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주택 가격을 크게 폭락하는 것보다 음. 저렴한 주택의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아, 공공주택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시장은 뭐냐면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부실공사. 질이 낮고 맞아요. 문제가 있다. 음. 저는 이제 앞으로 공급될 공공주택은 질 좋은 공공주택이 그렇죠.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급 승용차 있잖아요. 뭐 벤츠라든가 고급 스포츠카 네. 이런 데를 제일 안 타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개인이? 나라요? 예. 개인이 제일 안 타는 나라. 어, 음, 1번! 일본은 많이 타지 않나? 아, 그런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타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이 뉴욕 타요. 이런 데 가요. 뉴욕 많이 타. 네. 가장 안 타는 나라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안 타요? 예. 스위스가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3배 높거든요. 네. 시계만 사나? 왜 그러지? 그런데 왜 고급 승용차를 안 사냐면 너무 비싸? 공공버스가 벤츠기 때문이에요. 오. 아, 공공버스가 벤츠예요? 네. 어. 그리고 되게 안락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 공공의 시설이 좋으면 질이 좋으면 그러네. 개인의 탐욕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그럴 수 와, 있겠다.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와. 공공의 시설이 너무 나빠요. 아. 그래서 막 버스 이렇게 하고 타는데 가장 열망하는 게 뭡니까? 나도 빨리 차 사서 나 혼자 편하게 다닐 거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더 많이 태우려고 지하철이 의자를 빼는 나라입니다. 아, 너무하네, 진짜요? 아니, 지하철 롤스로이스로 바꿔. 진짜. 아니 다 누가 한 겁니까? 오세요? 누구야? 네. 누구죠? 아, 진짜 오서. 아니 서울시가요. 네, 서울시. 더 많이 타라고 의자를 빼요. 공공시설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더 개인의 탐욕과 욕망이 커지는 커지지. 거예요. 맞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야. 공공시설이 질이 좋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욕망이 떨어져. 강남에 재건축하면 다 수영장 만듭니다. 어. 단지 내. 우와. 왜요? 공공수영장이 다 질이 나쁘니까. 아, 이거 좋았다. 나 지금. 혼자 잘 살 거야. 이거 좋았어. 그래서 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바는 뭐냐면 공공의 시설의 질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LH 직접 보고받는다고 불렀어요. 했어. 그게 저는 이게 다 연결선상이 있는 거예요. 와. LH를 왜 불렀게요? 이제 공공주택을 만드는데 질 좋고 어. 그리고 좋은 주택을 만들어내. 그렇지. 이거예요. 너무 좋다.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LH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뭐냐면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땅을요. 우리나라는 강제로 다 수용합니다. 그렇지. 강제로 수용해버려요. 어. 그래서 토지 정리를 예쁘게 다 해놔 LH가. 그다음에 민간 건설사한테 그냥 팔아요. 그 미친 거지 뭐 하는 사실은. 뭐야, 죽 써서 개 주는 그렇지. 거야? 좋았어.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하는 하는 거예요? 짓이야? 맞아요.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 민간한테 주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공급할 건데 대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개인의 탐욕을 줄이고 그렇지. 욕망을 줄이고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살기 거예요. 좋은 나라 돼 그때 되면. 그때 되면은 무슨 모랑자인지 모랑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진다니까 그 아, 욕망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공주택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굳이 우리가 단지 내 수영장이 있을 필요 있습니까? 어. 바로 앞에 가면 너무 싼. 더 좋은데. 너무 좋아요. 막 호텔 수영장 같아. 와.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개인의 욕망을 막 하면서 서로 막 집 밟고 나 저 살 거야, 나 그런 거 강남에 없어. 살 거야 이게 없어진단 근데 말이야. 맨날 없어진다니까. 뉴스에 뭐 임대 아파트다 했는데 수리 신청하면 막 10년 걸리고 막 벽지 뜯어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 이제 그런 걸 이런 거 이제 제대로 지었으면 다 살고 맞습니다. 싶지. 맞아. 강남에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따로 입구에 지어놓고 맞아. 페인트 색깔을 다르게 해요. 다르게 맞아. 진짜로? 진짜 그렇게.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일이야. 이건 미친. 그러면 미친 누가 사회야. 공공을 기대하면서 내 욕심을 줄이겠습니까? 맞아. 나라도 빨리 돈 벌어서, 그렇지. 나라도 대출 빨리 받아서. 어. 그래서 난 아까 박병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악마의 사다리 먼저 탈 거야. 이런 욕심이 커지는 맞아. 거예요. 그 욕망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본능이야. 본능이야. 그래서 공공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오늘 미친다. 오늘 너무 좋은데. 네. 그런데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정부가. 그래서 너무 가슴 뜨거워요. 근데 그게 갑자기 차가워질 수 있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마타도가 생기지 않게끔
주무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도 아니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 맞아요. 제가 여기 방송하러 오는데 이제는 그 야당에서 플랜카드 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정책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나올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다. 부동산 폭등 만들 거야. 진짜로 근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안 생각을 돼. 바꾸기 그러면 시작하는 끝나. 네. 그래서 진짜 부동산 시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잘 됐으면 네. 좋겠어. 아. 그래서 너무 힘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뭐냐면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안정되는 걸 보면 힘이 완전 얻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지 다 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거 세력한테 또 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휴, 최욱 정말. 씨하고 매불쇼에서 이 부동산 얘기하는 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해요.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안 그래요. 하지. 특히 진보 매체에서. 안 해.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어. 트라우마. 예.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남기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이재명 돼요. 대통령께서 매부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면 정책 토론하실 때 소금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네. 이제는 밝힐 때가 됐습니다. 최욱씨 씨도. 잠안 자고 나만 자고 주무시지 말고 매부쇼는 보고 주무시기를 대통령님. 아 진짜 근데 제발 이 여론이 세력한테 지지 않았으면 맞아요, 좋겠어. 맞아요, 난 너무 맞아요. 불안해 근데. 맞습니다. 저도 주진우 등등 지금 난리거든. 거기는 근데 망할 힘도 없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당이 지금 어. 망할 힘도 없다고 아니, 지옥의 문으로 가고 근데 있어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아, 만만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토건 세력들, 네. 많겠죠. 건축 세력들 언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언론 다 그렇습니다. 네.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네. 저 요즘요 예전에는 저 인터뷰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제 언론한테 못 받아요. 전화 안 와요. 전화 안 진짜요? 옵니다.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예. 언론상에서 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광수 너 그렇게 북한 좀 북한 가래. 북한 얘기에 북자도 안 꺼냈거든 이분은. 계속 북한 가래. 보내고 싶은가? 그냥 북한 가래 너 그럴 바에는. 아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시장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혁의 고삐를 계속 당겨야 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맛보기라고 하셨어요. 이재명 예.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은 방향성이죠. 네. 아, 그래도 지금까지는 시장도 반응을 해주고 여론도 뒷받침해주지만 진짜 나는 불안합니다 아직도.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계속 관심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그렇습니다. 가져주십시오. 네. 네.